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풍정의 사주 이야기, 사주 속의 진실과 오해란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테니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원래 탁성인데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뭐 철학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취미 삼아 다니는 분도 뭐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 흔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묻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상담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왜곡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운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주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그런 운명학에 상당히 기대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적어도 사주 명리학이 상당히 그 동양의 자연과학에 기반을 두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뭐랄까 좀 미신적인 요소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오해의 부분 중에서나 뭐 진실이나 이 부분을 파헤칠 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우리 사주 용어로서는 육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자면은 나는 남편 복이 있다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육친이란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주 명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연, 월, 일, 신인데요. 요 일간이 사주의 그 핵심적인 요소라 그럽니다. 사주 주인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나머지 7개 글자들이 있죠. 이 글자 7개를 풀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마 가는 철학원마다 하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사주의 준위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면은 뭔가 잘못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일부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얼굴 중에서 눈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입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성을 보는 사람이 있죠. 옆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몸매를 보는 사람이 있죠. 그 등등. 그래서 아마 다르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누가 엉터리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상담자가 어떤 시각으로 받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육친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질문을 한다거나 운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가지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가장 큰 오해가 어떤 게 있냐면은 마치 요즘 과학이 좀 발달됐죠. 요즘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본질적으로 태어났는 유전인자라는 게 있죠. 유전인자 그래 뭐 염기성 쇠뇌라든지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뭐라 그럽니까? 게놈 지도라 그러죠. 게놈 지도라 그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몇 살 때쯤 되면은 뭐 어떤 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유전인자적으로 가족에 뭐
암 발병률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죠. 그래서 어떤 외국의 여자 영화 배우는 미리 유방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과학이죠. 그래서 마치 그러면 사주란 것이 마치 게놈 지도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돼서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들도요, 그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진실과 오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방 설명드린 보면은, 이 본원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7개의 글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저희들 전문 용어로 십신이라고 해요. 십신이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 그죠? 가족 간의 관계의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육친이라고 해요. 육친이라고 해요. 그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분석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육친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 어떤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그죠? 중심이 있으면 내가 왕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본원이 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오행은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 오행에서 나하고 오행이 같은 놈이 있어요. 내가 목이면 같은 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해주는 게 있어요. 생이고 극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육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로. 가장 먼저 나하고 비슷한 것은 우리가 내 주변에 나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뭐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제잖아요. 형제는 나하고 뭐요? 학렬이 같은 거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용어를 하면 우리는 비견이라는데 견줄 비자 어깨 견자를 써요. 그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렇게 형제, 그 다음에 친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친을 설명하는데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은 생이잖아요. 나를 생자 이게.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죠? 어머니예요. 여기도 어머니.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어머니. 그지?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나를 극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남자를 의미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관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남자가 되는데요. 그럼 나 입장에서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내 엄마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왜 시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이게 아버지. 그지? 그래서 아버지는 뭐예요? 엄마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예요. 또, 내가 남자라고 치면은, 내가 누구를 귀찮게 해요? 내 아내를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극하는 것이 여기가 아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같이 엮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뭐죠? 자식이에요, 자녀. 여자 입장에서. 자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낳고, 극하고, 이것만 가지고 연결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자, 내 아내를 낳은 사람이 누구죠? 이거 자녀가 되지만 남자들은 장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뭐죠? 자, 여기는 자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라면은 자기 남자잖아, 그죠?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편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시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 육친이라고 해요. 그지? 이걸 이제 요렇게 풀어가도 되는데,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초보분들이 이렇게 원리로 하지 않고 그냥 외워요. 예를 들자면은 재성은 아버지도 되고, 그지? 남자한테는 그 아내도 되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도 되고, 막 이런 게 외우는 거예요. 헷갈리기 어렵죠. 40, 50대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친 외우는 것도 뭐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명리를 강의할 때 제발 좀 필기하지 마세요. 흐름을 읽으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은요, 상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안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참고만 하지.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 안 했는 선생님들은 주로 이것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러 가면은 우리가 기초 상식만 가지고 좀 가면은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분인지 아니면 뭐죠? 공부 시간에 졸다가 개업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그 다음에 필기하지 말라고 필기 열심히 하고 말 안 듣는 선생님들일수록 빨리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실력이 꼭 있는 분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또 비례하지 않아요. 그것도 재밌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제. 자, 자녀가 내 사주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응? 그 지금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딸만 낳은 집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야? 며느리 사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사주를 봐가지고 뭐야? 며느리가 이거 양이면은 여기에 음양이 반대로 된 사람 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상관이라는 거죠. 이게 있으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이 없고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해서 뭐죠? 팔자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서울 강남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떤 할아버지 오셨어요. 청담하러요. 오셨다가, 한 달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 가능합니다. 시간 나면은. 그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상담료를 상당히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가시는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자기 며느리 사주를 내놓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돈을 꽤 버렸는데, 손자가 없다. 그 손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손자만 둘이가 있다는 거죠. 그 며느리한테 지금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달라는 거죠. 제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묻습니까? 저한테. 제가 모른다는데 이러니까 이분이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청강을 듣고 제가 서울 시내 명리 선생님들 강의하면 청강을 다 다닙니다. 가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제가 신청을 한다. 상담 신청을 한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 본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가 테스트를 솔직히 한다. 그래서 나도 한 달 전에 와서 당신을 테스트 했지 않느냐. 그래 보니까 정말 잘 아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 이러니까 아니 다른 데 가면은 선생님보다 실력이 더 없는 사람인데도 딸이 있다 아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놓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흔히 말 우리가 이제 철학원이라 그러죠. 원래 철학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학원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상담실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철학이 사실은 담배 있어요. 이 음양 오행 안에. 그지? 인생이 담배 있는 거죠. 뭐냐면은, 자, 내가 여자예요. 여자인데, 관상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처음에 시집 오면은 남편은 시집 살잖아요. 근데 남편 시집을 시집살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언제입니까? 자식을 놓으면은요. 좀 벗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잖아요.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뭐예요? 상생상극에서는 이쪽으로 극이에요, 극이. 극이죠. 극이란 게 꼭 패는 거 아니에요. 방어하고 상대를 변화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극이. 그러니까 자식이 놓으면은 남편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방어도 되고요. 방패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행이 그냥 오명, 오행의 목생과 화생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계속 공부하셔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지 이것이 뭐죠? 이 꼴이 아니다는 거죠. 자녀의 꼴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재성이에요. 재성인데 주로 우리는 이 부분이죠. 아내로 많이 쓰죠. 여자한테.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올해 지금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언제 장가를 가겠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항상 답변이 비슷하죠. 어머니 아들이 장가 가는 게 어머니 아들 마음이지 내 마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지? 근데 이상하죠. 가르쳐 주는데요. 어디 가르쳐 줍니까? 재성 운에서 우리가 운에서 이게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의미하는 재성운이 올 때 이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지? 그건 아니고 기다려봐라 그럼 가는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아내를 의미할 뿐이고 별 문제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는데요 이럽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 재성을 극하는 이게 이제 요수 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겁이라는 놈이 그지? 여기가 비겁이라는 건데 비겁이라는 놈이 사주 옆에서 재성을 딱 치는 거예요. 재성을 비겁이 옆에서 딱 극하고 있는 거죠. 사주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당신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거다. 그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재성이 2개면 시어머니가 2명입니까? 이런 것도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여자분들에 대한 남자 문제죠. 왜냐면 요즘 이제 여권 신장이 많이 돼가지고 아가씨들이 결혼을 늦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속이 타죠. 그래서 많이 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딸이 언제 시집 갈까요?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이 제가 대답을 하죠. 당신 딸이 결혼하고 하는 것은 당신 딸 마음이지 않느냐. 그지? 그게 언제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못 믿는 거죠.
또 어떤 데 가면은 우리 딸은 또 좀 알아요. 우리 딸은 사주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늦게 결혼해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하죠. 사주란 것이 돌고 도는데요. 돌고 도는데 60년 만에 돌면 60갑자를 그러죠. 근데 60년 만에 맞춰보면 사주가 같지 않아요. 똑같은, 예를 들자면은 이민년 9월 9일 오시생이라 이러면은 60년 후에 이민년 9월 9일 오시생 하면은 사주가 같지 않아요. 같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곱하기 3, 60갑자를 3번 돌리면은 180년이 돼요. 180년 전이나 후에 같은 이민년 9월 9일 음력 오시생 딱 넣으면은 사주가 똑같아요. 자, 이걸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 딸보다 180년 전에, 그지? 똑같은 여자가 사주가, 어머니 딸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지? 글자는 안 틀려요. 18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여성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20살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신 딸은 30살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주가 똑같은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나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새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요. 이런 질문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성이 있는데요. 저게 관성인데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정관과 편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있으면은 결혼 2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2개라는 거지. 그래서 결혼 2번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럼 애인이나 있겠구만. 또 흔히 또 재밌는 여자분들은 농담 삼아 저한테 뭐죠? 저 애인이 있을 팔자입니까? 묻습니다. 그 네 마음이지 내가 아냐. 만들기 나름이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철학원에서. 그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관성이 없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남편이 없을 팔자니까 결혼 늦게 해라. 일찍 가면은 없을 팔자 일찍 가니까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실제로 관성이 없는 사람을 궁합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결혼시켜 보니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관이 없다고 남자가 없다, 남자 복이 없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관성이라는 것은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관성이라는 게 없다면은 이거는 나를 극한다는 것은 통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통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남편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면은 엄청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기능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남편 만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그래도 덕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관성 때문에 뭐 결혼 2번 한다거나 관성 때문에 늦게 결혼한다거나 그지? 남편 복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요 글자 한 가지 가지고 찾는 것은 이거는 오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라는 게 있죠. 그지? 어머니라는 게 있는데 만일에 이제 저처럼 이제 어머니가 2개 있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이. 인성. 어머니가 2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철학원에. 그래 가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은 이 엄마가 2개라서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딴 데를 보내야지. 양자를 보내야지 엄마가 2개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지? 팔아라 그럽니다. 팔아라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 그럽니다. 네. 이게 엄마가 2개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는 소리고 그래야지 뭐죠? 아버지가 재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돌아가신 뭐예요?
밖에 대하나 놓고 두 집 살림 사는 거예요. 인생 두 개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 봐서는. 제 사주를 보고. 자,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제 사주에 인성이 두 개 같으면은 한 팔아줘야 될 팔자, 엄마가 두 개 팔자 같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나,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려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 인성 두 개라 해야 되죠.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 분명하게 뭐죠? 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 형제인데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마가 2명이고 어떤 사람은 1명이야. 그럼 그 중에 1명은 내가 안 낳은 겁니까? 그지? 논리적 모순이 있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글자만 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용은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혼자 물어놓는 부분이 묻는 부분이 그런 문제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딸이 아들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사주에 뭐죠? 개성 여자가 2명 돼가지고 내 또 밖에 바람 피우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시집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언제 가겠습니까? 또 제가 결혼 2번 할 팔자입니까? 한번 지금 이혼하고 재혼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말고도 이제 젊은 어떤 분들은 애인이 있을 팔자입니까? 그지? 엄마의 덕이 있겠습니까? 엄마 유산을 받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은데 그 유산을 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오해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글자 8자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들이지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은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나하고 생년월일 시가 똑같은 사람이 제 세대 기준으로 전국에 100명이에요. 100명. 그치? 그 사람들이 같은 해 결혼했겠습니까? 아들이 2명만 있겠습니까? 저하고 직업이 똑같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연세 또 드신 분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주가 같은 사람은 같은 해 죽는다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는 거죠. 아니면 이쪽 팔자 같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100명이 동시에 다 죽는 거죠. 그 해에. 말이 안 되죠. 그지? 사주에 올해 죽는 사주 팔자야 올해. 응? 올해 죽는 팔자라. 그래서 불안을 막 느끼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죽었어. 이 사람이 익살했어. 이 사주가 익살할 사주 같으면은 올해 내로 뭐죠? 동시에 신문에 떠야 돼요. 100명이 다 익살했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사주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불편한 진실과 오해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대다수가 이런 얘기에 타면은 불안해지기 십상이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못하는 문제, 그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해결책을 또 물어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풀까요? 이럴 때 하는 방식이 뭐죠? 부적이에요. 푸닥거리죠. 근데 부적이나 푸닥거리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교육 수준이,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잘 안 먹혀요. 부적을 재미삼아 쓰죠. 근데 아직도 부적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장사꾼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발달대세가 좀 더 과학적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름 바꾸라. 이 이름 가지고는 이혼해야 된다. 이 이름 가지고는 뭐죠? 자식이 없다. 그지? 이 이름 가지고는 뭐요? 바람길을 잠재울 수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름을 권하죠. 거의 TV에 나와서 범죄형을 저지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다 개명을 했더라고요. 지난해까지 우리가 TV에 뉴스를 도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이잖아요. 그 사람도 이름이 두 번째 바꾼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는 더 많이 바꿨죠. 6번 바꿨어요. 어느 게 누구 이름인지 몰라요. 그지? 그 바뀌었다고 인생이 나아집니까? 그분도 아마 최순실을 최수원으로 바꿀 때 1, 20만 원 주고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청담동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바꿨을지도 몰라요. 그지? 그 덕분에 깜빡 갔습니까? 이름 진 사람 하면 이렇게 또 빠져나가죠. 어떻게 해요? 그나마 이름 바꿨으니까 깜빵 정도 가지. 응? 이름 안 바꿔서 맞아 죽었을 거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6.7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흔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진실과 오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당당하게 한번 뭐랄까 저한테 의의를 제기하셔도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어떤 제 나름 어떤 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오는데요. 실제로 사주로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받아야 될 부분은 예사로 듣고요. 이런 부분이 솔깃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올리브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